안녕하세요. 비폭력 대화 MBC 시리즈 9회차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대화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나 자신이에요. 선생님, 자기와 대화한다는 게 좀 기분이 이상해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루 종일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대화가 대부분 비판적이고 공격적이라는 거죠. 오늘은 자기 자신을 친한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내면의 비판적 목소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또 실수했네. 이 바보야. 왜 이것도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네. 난 쓸모없어. 이런 소리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 목소리 자주 들려요. 그런데 그게 나쁜 건가요? 이런 목소리를 내면의 비판자라고 해요.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데 주로 부모나 교사, 사회에 비판적 메시지를 내재화한 거예요. 문제는 이 목소리가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선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기를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행동이 위축되겠죠. 실패가 두려워서 또 도전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또 증가하겠죠. 하루 종일 자신을 괴롭히니 또 피곤해져요. 결국 관계까지 악화되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나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목소리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요? 네, 비폭력 대화 MBC의 4단계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관찰이죠. 관찰하기예요. 비판적 생각이 올라올 때, 나 지금 나를 판단하고 있구나 라고 관찰해 보세요. 난 정말 바보야가 아니라 난 지금 내가 나를 바보라고 판단하고 있구나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판단 뒤에 진짜 감정을 찾아보는 거예요. 실수해서 당황스럽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너가 실망스럽구나. 불안하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렇네요. 선생님, 세 번째와 그 네 번째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 번째는 그 감정과 연결된 욕구를 탐색해 보는 거예요. 당황스러움은 인정감에 대한 욕구가 있고, 실망스러움은 성취감 욕구, 그리고 불안함은 안전의 욕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을 돌보는 구체적 행동을 계획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분만 휴식하자. 답답하니까 친구에게 이야기해보자.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요. 그걸 선생님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또 지각했네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게으른 인간이야 라고 자책하는 대신에 관찰로
오늘 10분 늦었네 하고 느낌을 찾아보는 거죠.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부끄러워 라는 감정이 올라오면 나는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나는 신뢰받고 싶고, 나는 사랑받고 싶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일부터 알람을 10분 일찍 맞춰놔야지. 라고 나 자신에게 행동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느낌으로는요, 이 자기 욕구를 인정하는 게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욕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비행기 안전 수칙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산소 마스크를 자기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남을 도우라고 하잖아요. 왜 그 자기 욕구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가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죠. 욕구가 충족되면 에너지가 생겨서 그 에너지로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자기 욕구를 억누르고 다른 사람만 배려하면 결국 원망이 쌓이고 가짜 관계가 생기거든요. 셋째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자기 욕구를 아는 사람은 적절한 선을 그을 줄 알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욕구를 돌볼 수 있죠? 욕구별로 돌보는 방법이 다 달라요. 휴식 욕구가 있다면 하루 10분씩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차를 마시며 자기의 시간을 갖는 거죠. 산책하며 자연을 느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은 다른 욕구들도 있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죠? 연결 욕구가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혼자만의 시간도 충분히 가져보아야 해요. 또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만나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성장 욕구가 있다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거나 또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 보세요. 의미 욕구의 충족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와, 훌륭한 질문인데요. 관심 있는 곳에 가서 봉사를 직접 하거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찾아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되는 친절을 베푸는 것도 좋아요. 자신만의 철학이나 신념을 탐색해 보세요. 종교도 참 좋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자기 돌봄이에요. 예, 자기 돌봄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자기 돌봄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매일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시작해 보는 게 중요해요. 예로 하루에 3번씩 지금 내 기분이 어떨까라고 감정을 체크해 보거나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고 욕구를 확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거나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라고 칭찬해주고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의 말로 위로도 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이번 주에 나는 나를 어떻게 대했지 라고 자기 대화를 점검해 보거나 한 달에 한 번 내 욕구들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잘한 것들이나 성장한 부분들을 기록하면서 자기 칭찬도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감정을 먼저 돌보는 거죠. 예. 자기 용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해보고 싶은데, 이 자기 용서라는 게 그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 자기 용서. 네, 쉽지 않죠, 그죠? 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자기 반성과 엄격한 자기 관리를 미덕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자기를 지나치게 엄격히 대하거나 한다는 것은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되기도 해요. 이런 자기 용서가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어,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완벽주의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라는 비교 문화가 있기도 해요, 우리가. 어릴 때 비난받은 비판이나 거부 경험도 과거의 그 상처로 인해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용서하면 게을러질까봐 라는 두려움도 깔려 있는 듯해요. 자기 용서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지금 비폭력식으로 자기 용서를 하는 과정을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자기 비난을 멈추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로 완벽주의가 있어서 잘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미루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정말 못난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넘어서 한 번 더 깊이 나를 들여다보는 거죠. 이번 프로젝트에서 마감일을 3일 넘겼구나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실망, 후회, 부끄러운 감정 등이 올라올 때 그대로 느껴보는 거예요. 실망스럽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드는구나 라고 감정을 받아주고 수용하는 거죠. 선생님 정말 흥미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단계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단계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는 실수 뒤에 있는 욕구나 의도를 인정해 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고 싶었던 마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이것들을 인정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음엔 중간 점검을 더 자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학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기 사랑은 어떻게 실천하나요? 오늘 어려운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벌써 자기 사랑으로 넘어갈까요? 네, 한번 해보죠. 자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선 말하는 방식을 우리가 바꿔야 해요. 또 실수했네. 아, 이 바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수했구나. 그래도 괜찮아. 다시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혹시 다른 방법들도 있나요? 네네. 경계 설정도 중요해요.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정서적 거리를 두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거죠. 자기 돌봄이 우선이 되어야 해요. 쉽지 않지만 피곤할 때 쉬고 스트레스 받을 때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내가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좋아하는 것들에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성장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격려하고 아주 작은 발전도
인정해주고 축하해주는 거예요. 자주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가장 소중한 친구라면 어떻게 나를 대할까?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뭔지, 이런 질문들이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이런 그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좀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이기적인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이기적인 건 아니죠. 자기 사랑은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많은 위로가 됐어요. 다행입니다. 오늘 쉽지 않은 대화인데, 그죠? 오늘의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내면의 비판적 목소리를 비폭력 대화 MBC로 바꿔보는 거죠. 판단 대신 관찰을, 비판 대신 욕구 탐색을 연습해 보면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욕구를 인정하고 돌보는 것이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잘 돌볼 수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비행기 안전수칙, 자기부터 먼저 돌봐야 해요. 예, 세 번째는 뭐였었죠? 네네, 맞아요. 세 번째로 자기 용서와 자기 사랑은 성장의 토대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어려운 거 많이 연습해봐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공감적 듣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자기 공감이 기본 바탕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공감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예, 이번 주에는 자기와의 대화를 의식적으로 해볼게요. 궁금할 때 설명 부탁 요청하면 좀 도와주실 거죠? 네, 오늘 영우 PD님이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도움 부탁하세요. 꼭. 하루에 한 번씩 오늘 나는 나를 어떻게 대했지라고 점검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청 부탁도 중요합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